황덕호의 재즈가 들린다. 재즈,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언어 재즈가 들린다. 역시 재즈 하면 그분이죠.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재즈 하면 황덕호 하면 재즈 아닙니까? 아유, 또 그렇게 재즈 하면 루이 암스트롱이죠. 제가 아니고. 아, 루이 암스트롱 다음에 그럼.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모습 처음 봤어요. 예. 네, 저는 그냥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뭐 훌륭한 뮤지션들이 국내도 얼마나 많은데요. 재즈 전달자로. 예. 배달부. 예. 배달부. 그래서 지난주에 예. 재즈가 들린다 첫 시간으로 예. 빌리 조엘의 음악들에서 재즈를 들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음악을 그냥 쉽게 그냥 보컬 멜로디 같은 것만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음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흘려드리기가 쉬운데 한번 연주 부분까지 한번 꼼꼼히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음악을 좀 들어봤고 빌리 조엘의 음악에는 대단한 재즈 뮤지션들의 훌륭한 연주들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좀 들어봤는데 글쎄 음악이 좀 더 입체적으로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재즈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음악들로 좀 가까이 재즈에 다가가 볼까요?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주제는요. 지난주 빌리 조엘의 음악을 들었을 때와 같습니다. 역시 이제 주제는 역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컬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뿐만 아니라 좀 연주에도 귀 기울이면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는 같고요. 오늘도 그래서 재즈를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본격적으로 틀어드리면 좀 지겨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안 들리는데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뭐가 들린다는 거야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유명한 팝 넘버들 네. 하지만 여기에 재즈 뮤지션들의 연주가 이렇게 함께 감춰져 있는 그런 연주들을 좀 몇 곡 녹음을 골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로 빌리 조엘의 이제 1970년대 이 후반의 음악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역시 그런 얘기도 드렸죠. 70년대만 하더라도 팝하고 재즈가 비교적 지금보다 훨씬 가까워서 이 팝 음악의 재즈 뮤지션들의 훌륭한 연주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들으실 첫 녹음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팝 아티스트와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한 연주. 예. 너무나도 유명한 폴 사이먼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1975년도에 이 사람의 음반, 그러니까 이제 사이먼 앤 가펑클을 이제 팀을 해체하고 나서 폴 사이먼이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던 시기의 음반인데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라는 음반, 75년도 음반인데 아주 명반으로 꼽히는 음반이죠.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자세히 음반을 보지 않으면 그냥 폴 사이먼이 그냥 이렇게 그냥 노래를 그냥 멋지게 또 불렀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성은 누구랑 함께 연주했지 이런 꼭 그 음반의 크레딧을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 역시 이런 연주자가 함께하니까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찾아보는 것도 입체적이네요. 듣는 것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일스 데이비스 음반이라고 하더라도 마일스 데이비스가 어떤 뮤지션들이랑 함께 연주했나를 살펴보면 그 음악의 성격이 이해가 되듯이 마일스 데이비스가 존 콜트레인이랑 연주할 때 또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마커스 밀러랑 연주할 때, 길 에반스랑 연주할 때 음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함께한 뮤지션들을 살펴보는 게 사실 재즈는 특히 그렇고 여러 팝 음악이나 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75년에 이 폴 사이먼의 음반에는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반겨할 그런 이름들이 수두룩히 등장합니다. 밥 제임스. 밥 제임스는 여기서 건반뿐만 아니라 편곡에도 여러 곡 참여를 했고요. 랄프 맥도날드 아주 유명한 퍼커셔니스트죠. 그다음에 데이빗 매튜 트럼펫 연주자면서 죄송합니다. 피아니스트면서 또
이후에 이제 맨하탄 재즈 퀸텟을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명드러머 뭐 스티브 겟, 투트 슬래망 지난주에 네. 이제 하모니카 연주로 네. 이 빌리 조엘 노래와 함께했던 또 하모니카의 거장, 뭐 그레이트 테이트 명드러머, 기타리스트 조백, 베이시스트 토니 레빈 등 뭐 수많은 정말 많이 참여했네요. 예. 어떻게 다 섭외를 했을까요? 폴 사이먼의 음반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음반 제작의 예산이 큰 거죠. 이 많은 연주자를 한 자리에 모으기도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재즈 뮤지션들이 재즈 연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때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코딩 세션에 돈들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군요. 그렇죠. 예, 재즈 뮤지션들은 재즈 연주할 때는 정말 음악적인 열정으로 연주하고 음악만을 위해서 예, 네. 돈을 버는 건 좀 다른 쪽 일을 해야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게 사실 현실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음반에서 타이틀곡인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를 들어보시면 이제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아름다운 그 일렉트릭 피아노의 이 인트로덕션이 이 서주가 시작됩니다. 역시 밥 제임스의 아주 멋진 하모니로 이 곡이 딱 시작되고 중반부 넘어갈 때 아주 또 뛰어난 테너 색소폰 솔로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이클 브레커의 네. 색소폰이 아주 멋지게 장식돼 있죠. 역시 그런 포크 곡하고 이 재즈 뮤지션의 멋진 즉흥 연주가 또 역시 어우러져 있는 명곡인데 역시 집중해서 들으셔야만이 이런 연주의 묘미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 들어보죠. 역시 오늘도 들리는군요. 폴 사이먼의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 이야기를 하고 들으니까 연주가 정말 쏙쏙 들리는데요. 예. 연주가 정말 멋지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재즈는 물론 재즈도 훌륭한 보컬리스트들이 많습니다만 보컬들이 연주처럼 노래 부르는 게 사실 재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즉흥 연주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또 다시 재즈 성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즉흥 연주, 노래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즉흥 연주를 사실 그냥 살짝 그냥 흘려 들으면 재즈의 묘미는 사실 놓치기가 쉽습니다. 네. 이걸 좀 집중해서 이것도 하나의 노래와 비슷하게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비로소 이제 재즈가 훨씬 더 가깝게 여러분들 귀에 들리리라 생각이 되네요. 네, 예.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이 마이클 브레이커 색소폰 연주도 멋지게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재즈가 들린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 곡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팅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스팅은 지금 현재도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고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락 밴드 폴리스의 리드 보컬리스트이자 이제 베이시스트로 네. 활동을 했는데 후반에 가서 보면 이제 어쿠스틱 베이스 같은 것도 연주하면서 락 밴드로서 좀 이례적으로 일렉 베이스에서 어쿠스틱 베이스로 이렇게 전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렇군요. 인물이 스팅이었죠. 공연할 때도 재즈 뮤지션과 많이 함께 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80년대 이제 본인의 독자적으로 이제 스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활동할 때는 재즈 뮤지션들만 이루어진 밴드를 가지고 월드 투어를 다니기도 했었고 80년대 그 재즈 전문지 다운빗에 네. 그 표지인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스팅이 그래요? 재즈 잡지의 표지인물로 나왔는데 함께 그때 밴드를 함께했던 브랜포드 마살레스, 케니 커클랜드 등 재즈 뮤지션들이랑 쭉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만큼 하여튼 재즈 뮤지션들과 함께하면서 재즈의 어떤 요소들을 자신의 음악 속에 기용했던 인물이 이제 스팅인데 그 87년 음반 그냥 자기 셀프 타이틀 음반 스팅에는 정말 아까 폴 사이먼의 음반처럼 정말 대단한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네. 기타리스트 하이런 블록, 미노 시넬로, 마크 이건, 길 에반스, 마누 카체, 케니 커클랜드, 그리고 명 기타리스트인 에릭 크랩튼, 마크 노플러, 앤디 서머즈도 함께했고요.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역시 대단히 많이 팔렸던 음반이고 또 그만큼
큰 버젯을 가지고서 큰 예산을 가지고서 훌륭한 연주자들을 많이 초대했던 당시 87년 음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때 게스트 연주자는 역시 색소포니스트 브랜포드 마살리스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브랜포드 마살리스가 그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는 이 곡에서 정말 소프라노 색소폰을 멋지게 정말 뒤에서 반주를 해주죠. 네. 이 즉흥 멜로디가 없었으면 이 곡도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평이하게 들릴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는데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이 색소폰이 이 곡을 어떻게 보면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곡 참 좋아하는데 예. 오늘은 특별히 색소폰 연주에 귀 기울이면서 예,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들어봐야겠네요. 이 한 앞에 부분 보면 이 곡이 원래 테마가 이제 그 레게 리듬입니다. 근데 중간에 정말로 그냥 작심하고서 한 2분여 좀 넘어가는 부분에 갑자기 4비트로 완전 스윙 리듬으로 연주하면서 케니 커클랜드가 피아노 들어가고 이 브랜포드 마샬스가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스윙 연주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완전히 그냥 재즈 밴드의 연주를 듣는 것 같은 부분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들어볼까요? 잉글리시맨 인 뉴욕. 아, 잉글리시맨 인 뉴욕. 예. 발음이 꼬이네요. 들어보니까 정말 재즈 뮤지션들이 없었다면 네. 이렇게 멋진 연주가 이런 탄생하기 곡은 힘들었겠다 탄생하기 싶네요. 예, 이게 뭐 정말 뭐 곡이 진행되는 한 4분여 동안 이 뒤에 뭔가 즉흥적인 선율이 계속 꾸미면서 이렇게 뒤에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그 뮤직비디오 이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스팅이 그냥 단지 브랜포드 마살리스를 그냥 자신의 백밴드 멤버로 이 곡에서 불렀던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스트로 불렀다는 사실이 이 뮤직비디오 보면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요? 색소폰 연주하는 장면에도 굉장히 여러 커트를 배경했고 맨 끝에는 이 브랜포드 마살리스가 이게 바바리 코트를 휘날리면서 색소폰을 불면서 뉴욕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걸 뒷모습에서 이렇게 네. 실루엣으로 잡았던 장면을 마지막 컷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브랜포드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감사와 또 존경의 뜻을 품은 어떤 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뭐 나는 사실 뭐 재즈를 잘 몰라. 재즈는 듣기가 어려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들어왔던 거고 은연 중에 좋아했던 들어왔던 거예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신경 써서 잘 못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뭐 부지부식간에 듣는단 말 쓰지 않습니까? 네. 정말 사실은 이런 곡을 들으면서 사실은 재즈가 음악에 이렇게 기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예. 또 한 곡 들어봐야죠. 뭐 대표적인 뭐 수많은 이런 뮤지션들도 있고 뭐 오늘 그 폴 사이먼에서 마이클 브레이커의 연주를 또 들으셨는데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임스 테일러의 곡에도 사실 마이클 브레이커가 네. 색소폰으로 Don't Let Me Be Lonely Lonely Tonight. Tonight. 네. 예, 거기서도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죠. 뭐 이런 사례들은 참 많은데요. 하지만 뭐 스틸리덴이야말로 소위 성인 취향의 락 밴드 보통 이제 AOR이라고 불리는 네. 락 밴드이지만 늘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 음. 반주를 해주고 있는 네. 그런 팀이죠. 원래는 이제 정규 밴드였다가 베이스와 기타를 연주하는 월터 베커하고 보컬과 키보드를 연주하는 도널드 페이건 두 명만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1970년대 와서 후반에 와서는 공연을 거의 하지 않는 스튜디오 밴드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다른 뮤지션들을 기용할 때 완전히 재즈 뮤지션들만 거의 불러들여서 음악적인 색깔이 점차 락에서 재즈로 이렇게 옮겨간. 네. 하지만 스틸리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악적인 향기는 계속 유지하면서 재즈적인 요소를 갖다 쓴 밴드, 아주 성공적으로 갖다 쓴 밴드가 스틸리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정말 팬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딱 한 번만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항상 좀 갖고 있는 그러게요. 그런 같이 밴드네요. 가요. 뭐 그때 정말 전부 다 어떻게 텐트라도 그러게. 저도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정말 훌륭한 밴드입니다. 네. 수많은 뭐 또 명반이 많은데 뭐 스틸리덴 팬 여러분들은 아마 77년 음반 에이자라는 음반을 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올드 재즈에서 종종 들었던 곡이에요. 그렇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이 에이자도 본래 그 앨범 커버 보면 한 동양 여성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어 있는 이렇게 얼굴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한 동양인 여성이 이제 앨범 네. 표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도널드 페이건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대요. 아, 정말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국에서 애인을 사귀고서 미국에 데려왔는데 한국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애자였던 거죠. 애자. 정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표기해서 에이자라는 제목으로. 그게 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니요.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예. 한국인 여성 에이자라고 아, 이렇게 그렇구나. 예, 에이자라는 한국인 여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자는 예, 있어도. 애자죠. 예, 예. 애자가 맞을 겁니다. 아, 예, 어쨌든 그런 근데 숨은 이야기가? 예,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이 곡을 썼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과 인연이 깊은 곡이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곡은 사실 이렇게 음악에 보컬 멜로디의 이 클라이맥스가 없어요. 노래가 이렇게 노래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곡인데 네. 물론 스틸리덴의 독특한 곡들이 그런 곡들이 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곡의 클라이맥스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도널드 페이건과 월터 베커가 야 그러면 곡의 클라이맥스는 스티브 겟하고 드러머 스티브 겟과 색소포니스트 웨인 쇼터에게 맡기자. 두 사람이 아리사하게. 그래서 뒤에 계속 그 코드 체인지 안 되고 그냥 뱀프로만 곡이 그냥 제자리 걸음하면서 네. 두 사람이 즉흥 연주하면서 곡이 멋지게 그냥 클라이맥스를 만드는. 그 자체가 재즈적이네요. 너무너무 재즈적이죠. 네. 너무너무 재즈적이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거의 팝의 이 경계를 허물고 거의 재즈 쪽으로 들어온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항상 그 재즈 뮤지션이 어떻게 즉흥 연주로 그 음악을 완성해내는가의 어떤 거의 표본처럼 들려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틸리덴의 에이자. 스틸리덴의 에이자였습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예, 뭐 뒤에 완전히 그 드럼과 색소폰의 인터플레이가 거의 뭐 곡의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연주였습니다. 재즈가 들린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점 재즈가 들리고 계시나요? 이 시간만큼은 음악을 좀 깊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예. 감상도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재즈가 들린다 마지막 곡 남았죠. 예, 뭐 지난주는 이제 빌리 조엘의 노래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이제 팝에 담겨진 재즈의 연주들 결국 이제 집중해서 연주까지 이제 함께 듣자라는 취지에서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네. 뭐 이런 곡이 꼭 외국 곡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국내에도 이런 녹음이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86년도에 결성된 듀오 그룹 그 어떤 날 여러분들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중년층 팬들은 이 그룹을 아마 마음속에 아주 깊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년이 아니신 분도 있으니까 살짝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80년대 등장했는데 네. 베이스 연주자인 조동익 씨 네. 그리고 기타리스트인 이병우 씨 두 네. 분이서 이제 결성했던 역시 듀오 그룹이었고 물론 다른 악기들은 다른 레코딩 세션맨들을 동원해서 만들었던 팀이었는데 네. 정말 뭐 당시 80년대 아주 획기적인 사운드의 음악을 들려줬던 팀이었죠. 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한국의 포크 음악부터 시작해서 재즈 다양한 그 어떤 요소 음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함된 네. 80년대 정말 외국 음악만을 듣던 그런 음악 매니어들이 아니 한국에도 이런 음악이 가능했어 뭐 이러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네. 들었던 외국 음악을 또 안 들으신 분들은 아니 이런 음악이 있어 하고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예. 당시 하여튼 음악 매니어 분들 사이에서 어떤 날은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가 됐던 네. 그런 팀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히 음반 그러니까 어떤 날 2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는 네. 음반이 있는데 이 음반은 특히나 전작에 비해서 훨씬 재즈적인 색깔이 아주 강화가 된 그런 음반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에도 우리 그 1세대 재즈 뮤지션 분들하고 늘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드러머 유영수 선생이 여기서 드럼을 네. 연주했고요. 또 우리 베테랑 피아니스트 이민건 씨가 네. 또 앨범에 가담해서 아주 정말
멋진 재즈 연주를 이 음반에서 들려줬죠. 네, 사실은 가요 음반인데 그렇습니다. 재즈가 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요라고 하는 사실 명칭은 뭐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음악적인 장르라기보다는 그냥 국적이잖아요.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그렇죠, 사실. 부르는 네.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그냥 부르는 네. 사실은 이 어떤 날의 음악들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음악의 경계를 나누기가 굉장히 그 쉽지 않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음반인데 그렇군요. 예, 특히 오늘 들으실 이 취중독백이라는 곡에서는 그 뭐 이병호 씨가 클래식 기타도 잘 치고 영화 음악도 작곡을 잘 하시지만 당시에 아주 판 메스니에 깊이 빠져 있던 기타리스트였거든요. 네. 판 메스니와 유사한 곡들도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이 취중독백에서 아주 훌륭한 그 기타 솔로 그리고 이 조동욱 씨는 물론 팬더 베이스로 연주를 하지만 아주 그 워킹 베이스를 재즈 리듬으로 연주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이민건 씨의 아주 훌륭한 피아노 솔로가 등장하면서 곡이 아주 중간에 아주 그 좀 암울한 포크송으로 시작되다가 중간에 아주 그냥 긴 재즈 연주가 이렇게 배치돼 있고 네. 뒤에 다시 또 암울한 좀 우울한 80년대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노래로 마무리 짓는 1980년대 한국 뮤지션이 아니면 좀 만들기 힘든 전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가운데 어떤 재즈가 이렇게 녹아내린 곡이라고 생각돼서 정말 가끔씩 특별한 저도 곡이네요. 아주 특별한 곡입니다. 네. 다행히도 과거에 LP로 발매됐다가 CD로도 현재 구하실 수 있는 네. 음반이어서 특히 뭐 우리나라 음반 이렇게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코 뭐 이 음반은 빠지지 않는 음반이죠. 어떤 날에 취중독백 예. 이 곡 들으면서 황덕호 씨랑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그러진 불빛이 날 조롱하듯 비웃는 나의 고향 서울을 문득 바라본다. 해방 후 40여 년 피눈물로 뒤엉켜 고도 성장 이룩한 나의 고향 서울 찬란한 5000년의 어리담긴 문화와 홍익인간 이념으로 살아온 백이민족
문득 바라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싸주고 키워줄 나의 고향 서울을 힘껏 껴안고 싶다. 정신없는 네온이 까만 밤을 수놓는 나의 고향 서울을 문득 바라본다. 제법 붙은 뱃살과 번쩍이는 망토로 누런이를 쑤시는 나의 고향 서울. 설쳐대는 자동차 끔찍한 괴성과 난지도의 야릇한 향기가 어울린 모든 시내 미인들 검정 선글라스로 엿보는 나의 고향 서울을 문득 바라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싸주고 키워줄 나의 고향 서울을 힘껏 껴안고 싶다. 나의 고향 서울을 힘껏 껴안고 싶다. 어떤 날의 취중 독백이었습니다.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한 재즈가 들린다. 오늘 어떠셨나요? 좀 들리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전해주십시오.
CBS 음악 FM 백원경의 올댓 재즈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